크로코다일은 왕하 7무의 중 한 명이며 루피와 가장 먼저 맞붙은 7무의입니다. 물론 미호크가 7무의 중 가장 먼저 등장하여 조로와 싸우기는 하였으나 당시에는 미호크와 조로의 실력차가 너무나도 극심하여 싸움이라기보다는 미호크의 일방적인 양악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독자들은 7무의로서 가장 먼저 적이 된 인물은 크로코다일이라고 말합니다. 크로코다일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현상금 8,100만 베리를 달성하였고 세계정부에서는 크로코다일의 잠재력과 자질을 인정하여 7무회가 되라고 권유하였고 크로코다일은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20대의 7무회가 되어 루피에게 깨지기 이전까지 약 20년간 7무회로 군림하며 이름을 떨쳤습니다. 또한 루피에게 두 번이나 패배를 선사한 인물이었기에 독자들 사이에서도 일부가 연재될 당시에는 강자로 인식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7무회의 멤버들이 모두 공개되고 7무회들의 강함이 자세하게 드러난 이후에는 크로코다일이 7무회 치고는 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잘 쳐줘도 중위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크로코다일이 복용한 열매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 모래모래 열매입니다. 그래서 크로코다일은 모래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으며 모래 폭풍을 만들거나 모래를 밀집시켜 공격하는 활용도를 보여주었으며 사람을 기근 상태로 만들어 죽여버리거나 수분을 모조리 빼앗아버리는 위험하고도 강력한 기술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의 주거지는 알라바스타인데 알라바스타는 사막마을이기에 알라바스타에선 크로코다일의 전투력이 더욱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래모래 열매는 공격력과 활용력만 놓고 본다면 자연계 악마의 열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액체에는 타격을 당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피는 물을 묻히거나 피를 묻혀서 크로코다일을 타격하는 데 성공하였고 결국 크로코다일을 꺾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만약 크로코다일이 모래모래 열매가 아닌 다른 자연계 악마의 열매를 먹었더라면 루피가 그 당시에는 패기가 없었기에 크로코다일을 타격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루피 입장에서는 다행이고 크로코다일 입장에서는 열매 탓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군 잡졸 같은 약자도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사실상 신세계의 거의 모든 인물이 무장색 패기를 다룰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에 자연계 악마의 열매의 방어 능력이 큰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에 크로코다일은 모래모래 열매가 액체의 타격을 받는 것이 과거처럼 큰 약점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로코다일은 알라바스타를 흡수하여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계략을 세우는데요. 알라바스타는 선천적으로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이었으며 사막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가뭄이 오면 타격이 매우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라바스타에서는 인공구름을 이용하여 비가 오는 주기를 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댄스 파운더를 이용하여 비를 빼앗았으며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모래폭풍을 만들어 백성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짓을 알라바스타 국왕의 지수로 덮어씌웠고 자신은 무능한 왕국군을 대신하여 해적을 토벌하는 의인으로 동갑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점점 왕국을 혐오하고 크로코다일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명성이 높아지자 알라바스타를 본격적으로 흡수하려 하였고 국왕군과 반란군을 격돌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왕군과 반란군의 충돌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루피와 비비에 의하여 결국 알라바스타 흡수에는 실패하였고 설상가상으로 루피에게 패배해버리며 자신의 만행이 세간에 드러나버린 뒤 크로코다일은 몰락하였고 임펠다운 레벨 6에 수감되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우연히 들른 섬에서 비비를 만나게 되었고 비비에게 크로코다일로부터 알라바스타를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를 수락하며 비비와 손을 잡았고 바로크 워크스에서 알라바스타를 거쳐 크로코다일의 소아들을 모조리 처리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도 밀짚모자 일당을 지켜볼 수는 없었기에 자신은 직접 선정인 루피를 상대하였고 자신을 제외하면 가장 강한 인물이었던 다즈 고네즈에게는 조로를 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7무회의 포스를 보여주며 첫 번째 대결에서는 루피를 매우 가볍게 초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결에서도 물 때문에 고전하나 싶었으나 여전히 수준 차이를 보여주었고 루피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수분을 모두 빼앗아버려 루피를 죽이는가 싶었는데 페루가 나타나 루피에게 물을 공급해주었고 루피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니코로빈에게 배신당한 사실을 깨닫고 니코로빈을 쓰러뜨린 뒤 지하 신전에서 루피와 3차전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루피가 자신의 피를 이용하여 크로코다일을 타격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에게 타격전에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크로코다일을 꺾어버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크로코다일이 루피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고대 병기를 찾아 세계 정부를 위협하는 인물이 되었을 거라는 평도 있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크로코다일이 고대 병기를 찾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만약 찾았더라도 해군 대장 중 한 명만 출동하여도 크로코다일을 죽여버릴 수 있었기에 크로코다일은 루피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는 없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크로코다일은 임펠다운에 수감된 이후에는 속세에 관심을 끄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그렇게 잊혀지나 싶었으나 에이스가 티치에게 패배한 뒤 임펠다운에 수감되었고 에이스는 징베에게 흰수염을 걱정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크로코다일은 흰수염 그 늙은이가 살아있다고? 반드시 내 손으로 모가지를 따고 싶었는데 말이야 라고 말하였고 속세에 관심을 가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가 임펠다운에 나타나자 루피와 함께 탈옥하였고 크로코다일은 흰수염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 정상결전에 참전하기로 결정합니다. 루피는 이때 크로코다일이 과거의 일로 앙금을 품었을까봐 걱정하였는데 크로코다일은 웃으며 어차피 옌딜이다 라고 말하며 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로코다일은 루피의 도움으로 탈옥에 성공한 뒤 루피와 함께 정상결전에 참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흰수염을 만나자마자 오랜만이다 흰수염이라고 말한 뒤 흰수염을 공격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크로코다일을 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도 흰수염의 동맹 제안에 응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정상결전 곳곳에서 활약하며 자신의 진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아카이누가 루피를 추격할 때 아카이누를 막아준 이후 지키고 싶은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지켜라 라고 말하는 장면은 크로코다일 최고의 명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크로코다일은 과거에 이완코브와 악연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때 이완코브에게 어떠한 약점을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임펠다운에서 크로코다일은 징베와 에이스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으나 이완코브에게만큼은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완코브도 자신이 크로코다일을 약점을 통하여 통제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독자들은 이완코브가 쥐고 있는 크로코다일의 약점이 크로코다일이 여성이었다는 과거라고 추측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완코브는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성별 전환이 가능한 인물이며 외형부터 심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이 여성이었다는 설이 제기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들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크로코다일의 과거의 외형이 여성처럼 생겼으며 당시 미래의 호걸이 될 것이라고 평가받던 인물들 중 크로코다일만 뒷모습이 교묘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말만 보더라도 굳이 크로코다일을 언급할 때만 남성, 사내, 진짜 남자 등의 수식을 붙여서 말합니다. 또한 도플라밍고가 크로코다일을 영입하려던 이유 중 하나가 과거 크로코다일과 도플라밍고가 이성으로서 가까웠다는 설도 있습니다. 바로 그 주식회사는 크로코다일이 운영하는 회사로 주로 카지노, 호텔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크로코다일은 타 칠무에나 해적들과는 다르게 사업수완도 뛰어난 캐릭터로 묘사되었으며 성격도 진중한 성격이라 CEO와도 어울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식회사의 간부들의 코드네임은 남자는 미스터 제로에서 10, 여성은 기념일, 요일로 결정되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숫자가 적어질수록 강해지는 특성이 있으며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 활동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크로코다일은 고대병기 플루톤이 알라바스타에 잠겨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포네그리프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로빈을 자신의 수하로 영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빈을 이용하여 고대병기 플루톤을 찾고 알라바스타를 집어삼켜 세계정부에 버금가는 거대한 세력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로빈은 밀짚모자 일당을 보게 된 이후에는 크로코다일을 더 이상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크로코다일에게 플루톤이 묻힌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신당한 것을 알게 된 크로코다일은 로빈을 쓰러뜨렸고 로빈을 지하 궁전에 묻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로빈을 구출해 주었고 결국 로빈은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크로코다일과 로빈은 동료였던 시절에는 늘 같이 다니며 친한 것처럼 보였으나 로빈이 어떠한 이유로 크로코다일을 배신하게 된 것인지는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크로코다일의 이름의 모티브는 악어로 추측되며 세계관 내에서도 악어 자식, 악어 녀석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도 악어고기로 밝혀졌으며 자신의 애완동물로 악어를 잔뜩 기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의 모티브가 된 캐릭터도 후쿠 선장으로 후쿠 선장도 악어에게 쫓겼다는 특징이 있기에 크로코다일과 악어는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호크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검술만 놓고 보면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샹크스가 팔을 잃고 난 이후에는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미호크는 검사가 된 이후 샹크스를 제외하면 자신과 맞상대할 만한 검사를 찾지 못하였고 현재도 자신과 합을 이룰 만한 강력한 검사가 나타나길 바라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미호크 수준에 도달할 만한 검사는 조로, 시류가 있으며 그 둘과 최종 대결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조로는 자신의 제자이기에 생사결을 할 가능성은 적기에 시류와 생사결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미호크는 세계 최강의 검사이자 단신으로는 해군대장 사왕과 비견되는 강자입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이러한 강함을 가진 인물치고는 매우 소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호크는 과거 스파다우 왕국의 영토였던 어두우르가나 섬의 고성에서 페로나와 단둘이 살고 있으며 평소에는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심심할 때는 관을 본뜬 1인용 조각배를 타고 홀로 바다에 나가는 것이 다입니다. 또한 자신의 유일한 부하들도 휴먼들이 개코 원숭이들이며 이들을 전투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데만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샹크스는 미호크와 함께 세계 최강의 검사 중 한 명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또한 샹크스와 미호크는 수차례 겨루어 결국 승부를 결정짓지 못한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샹크스가 이스트블루에서 루피를 구해주면서 해왕루에게 한쪽 팔을 잃게 되었고 미호크는 한쪽 팔이 없는 샹크스와 겨루어 승리하더라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그 이후에는 오로지 검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양색 패기, 무장색 패기, 견무색 패기를 활용하여 복합적으로 전투 스타일을 바꾼 것으로 추측되어 세계 최강의 검사 타이틀은 자연스럽게 미호크가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루피와 관련된 일로 다시 한번 제외하며 재미있는 케미도 보여주었는데요. 미호크는 이스트블루에서 루피와 조로를 만나게 되었고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과거 샹크스가 자신에게 말해준 밀짚모자의 소년이 루피라고 생각하였고 흥미가 생긴 미호크는 샹크스를 찾아가서 루피의 정체를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샹크스가 매우 열받아 있으며 미호크가 찾아오자 오랜만에 한판 하려는 거냐?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캐릭터는 오랜만에 대결을 펼칠 것으로 추측되었으나 미호크가 루피의 수배서를 보여주자 샹크스는 활짝 웃으며 갑자기 파티를 하자고 말하였고 미호크와 샹크스는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또한 샹크스가 루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미호크는 왕하 7무의 중 한 명이며 7무의 중 최강이라고 불립니다. 최근에는 7무애들이 사왕 최고 간부에게도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호크와 위블만큼은 어쩌면 사왕과 상대하여도 밀리지 않는다고 평가받을 만큼 7무애 내에서도 독보적인 포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자루는 위블을 전성기 힘수형급의 강자라고 평가하였으며 위블은 해군대장 제파의 팔을 잘라버리며 승리를 거머쥔 적도 있습니다. 미호크는 과거 샹크스의 라이벌이었으며 세계 최강의 검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에서도 전력을 다하지 않고 비스타에게 우위를 점하는 모습과 참격 한 방으로 엄청난 크기의 얼음을 두 동강 내버리거나 엄청난 위력을 지닌 참격을 흰수염에게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7무애가 폐지되어 해군에게 쫓기고 있으나 쫓기는 건 오랜만이군 이라고 말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미호크는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살며 섬에서 페로나와 단둘이 살기에 굉장히 무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호크는 가끔씩 관을 본뜬 1인용 조각배를 타고 바다에서 산책을 즐깁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위대한 항로에 진입한 돈클리크 해적단을 만나게 되었고 갑자기 돈클리크 해적단을 공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호크의 공격을 버틸 리 없었던 돈클리크 해적단은 순식간에 괴멸하였고 위대한 항로에서 이스트블루 발라티에까지 도망쳐옵니다. 그리고 발라티에에서 난동을 부리며 밥을 얻어먹으려던 찰나에 위대한 항로에서부터 미호크가 쫓아왔고 또다시 돈클리크 해적단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돈클리크 해적단의 선박들은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미호크는 현상금을 노리고 돈클리크를 공격한 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에 갑자기 왜 미호크가 돈클리크를 공격하였으며 이스트블루까지 쫓아와서 돈클리크 해적단을 학살하였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미호크는 위대한 항로에서 돈클리크를 이스트블루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발라티에서 우연히 밀짚모자 일당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조로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로는 자신의 꿈이 세계 최강의 검사였기에 한눈에 미호크를 알아봤고 미호크에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조로를 못 알아봤기에 조로를 어중이 떠중이로 인식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작은 검으로 조로를 상대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조로는 미호크에게 스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미호크를 상대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며 미호크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그리고 조로는 등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라고 말한 뒤 미호크에게 패배를 인정한 후 양팔을 벌려 미호크의 공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의 패기에 큰 감명을 받았고, 미호크는 조로의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에게 자신을 뛰어넘어 보라고 말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샤봉기 제도에서 키자루에게 잡혀갈 뻔하였으나 후마의 도움으로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되며 키자루로부터 도망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정상결전에 참전한 이후 밀짚모자 일당은 각자 2년간 수련을 하고 재결합하기로 결정하였고, 조로는 미호크를 찾아가 제자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미호크는 처음에는 조로를 제자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으나 조로의 진심과 무료한 삶을 벗어나기 위하여 결국 조로를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를 2년 동안 수련시키며 조로를 사치관급 강자로 만들어 주었으며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 패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무장색을 흑도로 단련하여 흑도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조로가 흑도를 만들기 전까지는 강제로 금주를 시키는 모습을 보이며 진지하게 조로를 가르치는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페로나는 미호크와 같이 사는 캐릭터로 자세한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페로나를 미호크의 애인, 부하 등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로나가 모리아가 죽었다는 기사를 보고 오열할 때 미호크가 정상결전 당시에는 살아있었기에 이 기사는 오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위로해주는 장면이 나오기에 미호크의 애인일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페로나가 이성적으로 모리아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길러준 은인이기에 부모처럼 생각하여 오해한 것이라면 미호크에게도 기회는 열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호크와 페로나는 미호크의 고성에서 농사를 지으며 같이 살고 있습니다. 미호크의 별명은 매의 눈으로 매의 눈과 비슷한 눈을 가지고 있기에 매의 눈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원피스 세계관에 매의 눈을 한 캐릭터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캐릭터는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권력가이자 원피스 최종 보스로 추측받는 임인데요. 임은 아직까지 자세한 외형이 공개되진 않고 눈과 실루엣만 공개되었는데 임의 눈과 미호크의 눈이 닮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다 작가는 떡밥을 잘 뿌리고 잘 회수하는 작가로 유명한데 굳이 임의 눈만 보여준 것을 보면 임과 미호크는 연관이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흑도 요루는 미호크가 사용하는 검으로 원피스 세계관 최상위 명검 중 하나입니다. 검에 관심이 많은 타시기가 정상결전에서 미호크의 검을 보고 전세계에 12자루밖에 없는 명검이라며 흑도 요루를 고평가하였으며 그야말로 미호크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무장색 패기를 각성하면 사용하는 무기에 무장색을 두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미호크는 흑도 요루에 영구적인 무장색을 두른 것으로 추측되기에 무장색 패기의 경지도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호크는 자신이 인정하는 상대에게만 흑도 요루를 들고 전투에 임하는 습관이 있으며 미호크가 흑도 요루를 들고 진지하게 상대한 적은 흰수염, 비스타, 조로 등이 있습니다. 미호크의 이름의 모티브가 된 동물은 메이입니다. 미호크의 이름은 일본어 미루와 영어 호크를 합쳐서 만들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미호크의 눈도 메의 눈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미호크의 외형의 모티브가 된 캐릭터는 드라큘라 백작으로 젊은 시절 미호크와 드라큘라 백작은 매우 닮아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호크의 성인 드라큘도 드라큘라와 어감이 비슷합니다. 미호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타코야키라고 밝혀졌습니다. 미호크는 페로나가 왔을 때 타코야키를 대접해주기도 하였으며 징베와 함께 타코야키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목에 차고 있는 작은 칼의 용도도 타코야키를 찍어 먹거나 과일을 써는 용도일 만큼 타코야키를 사랑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호크의 최애 음식은 레드와인이라고 비브르카드에서 밝혀졌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의 대부분 강자들은 악마의 열매를 먹은 능력자들입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거프 샹크스와 함께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고도 사왕 3대장급의 강함을 지닌 캐릭터라고 불립니다. 또한 미호크는 폐양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물도 아니기에 미호크의 주특기인 검술과 무장색 패기가 매우 강한 인물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버기는 과거 로저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던 캐릭터입니다. 그렇기에 세간에서는 해적왕의 배에 타고 있었던 전설적인 해적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로저 해적단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계 대상이 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버기는 로저 해적단 당시 견습 해적이었긴 하지만
간부들을 제외하면 가장 영향력이 큰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시키와 로저가 에드워에서 맞붙기 직전 버기는 로저에게 다가가 울부짖으며 제발 싸우지 말라고 하기도 하였고, 부선장인 레일리가 떼내려고 하여도 계속하여 징징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흰수염 해적단과 로저 해적단의 전쟁에서는 상대측 해적단의 선장인 흰수염을 위협하기도 하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흰수염이 버기를 기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버기는 로저 해적단에서 견습 해적을 하며 경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버기가 견습일 당시에 최후의 땅 라프텔로 가는 법을 알아내었고, 그곳에 데뷔고 원피스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저는 라프텔에 도달하여 원피스를 획득하고 위대한 항로를 제패한 뒤 해적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버기도 엄연한 로저 해적단의 일원이었기에 로저는 당시 견습 선원이었던 샹크스와 버기에게도 라프텔로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그때 버기가 독감에 걸려버렸고 빨갛던 코가 더 빨개질 만큼 컨디션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로저와 레일리는 버기가 라프텔로 갈 만한 컨디션이 안 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버기는 라프텔에 가지는 못하고 원피스의 정체를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이때 버기를 간호해주기 위해서 자신도 라프텔로 가지 않는 의리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샹크스와 버기는 로저 해적단 견습 선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중마 고우입니다. 샹크스는 버기를 위하여 원피스의 정체를 보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였으며, 버기도 샹크스를 만나면 늘 욕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샹크스의 부탁을 들어주는 츤데레의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샹크스는 자신이 말을 걸어서 버기가 실수로 동강동강 열매를 섭취하였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이 흘렀으나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기와 샹크스는 정상결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샹크스는 버기에게 보물 지도를 준다고 사기를 친 뒤 밀짚 모자를 루피에게 다시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샹크스에게 속아서 루피에게 밀짚 모자를 전달해주고 돌아왔으나 샹크스는 보물 지도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샹크스의 멱살을 잡으며 성질을 부렸고, 그 모습을 본 임펠다운의 죄수들은 버기가 샹크스를 압도하는 남자라고 착각하게 되었고 버기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버기는 특제 버기탄을 만들어 위대한 항로를 제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본 확보를 위하여 이스트블루 오렌지타운에서 잠시 머무르며 마을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타운에 우연히 들른 밀짚모자 일당과 만나게 되었고, 루피는 오렌지타운의 주민들을 돕기 위하여 버기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루피 나미, 조로는 모디와 캐버디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스트블루에서 이름을 날리던 해적 사냥꾼다운 강함을 보여주며 모디와 캐버디를 모조리 쓰러뜨렸고, 버기도 루피와 나미의 합동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쓰러집니다. 다만 버기는 이때 루피의 밀짚 모자를 훼손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최초로 루피의 밀짚 모자를 훼손시킨 인물이 되었습니다. 버기는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기 위하여 호기롭게 이스트블루에 정착했으나 루피를 만난 이후부터는 풀리는 일이 없었는데요. 루피와 나미에게 보물을 몽땅 털리기도 하였으며 루피에게 패배한 이후에는 오렌지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스트블루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커다란 새에게 먹힐 뻔하고 커다란 개한테도 먹힐 뻔하며 위협을 당했습니다. 또한 돈이 다 떨어져서 해적단이 와해될 뻔하기도 하였으며 로그타운에서는 스모커한테 잡히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캡틴 존이 남긴 보물을 찾으러 가다가 결국 해군에게 붙잡혀 임펠다운에 수감되기도 하였습니다. 에이스는 검은 수염을 추적하기 위하여 위대한 항로를 떠돌아다니고 있었고 버기도 위대한 항로에서 무기력하게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버기의 배를 발견한 뒤 버기가 파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버기의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버기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흡입하였고 음식을 먹다가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기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버기에게 에이스를 죽여버리자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버기는 에이스가 흰수염 해적단이란 것을 눈치챈 뒤 안된다, 이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흰수염 해적단을 건드리면 안돼 라고 말한 뒤 에이스가 일어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일어난 뒤 음식을 조금 더 뺏어먹고 사라집니다. 버기는 캡틴 존의 보물을 얻기 위하여 해군 부대를 공격하다가 붙잡혀 임펠다운에 수감되었고 그의 모험은 이렇게 끝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임펠다운에 수감되며 대사건이 발생하였고 임펠다운 내부도 어수선해졌으며 검은 수염 루피 2명의 강자들이 임펠다운을 습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군본부도 흰수염과의 전쟁을 준비하느라 평소보다 임펠다운의 경계도 느슨해졌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임펠다운을 털러온 루피와 일시적으로 동맹을 맺었고 루피와 함께 콤비를 보여주며 임펠다운에서 탈옥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봉쿠레는 버기, 루피에게 큰 도움을 주며 장렬하게 정사하며 독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버기는 이미 죽었는데 어쩌겠어, 탈옥 축하 파티나 열자 라고 망언을 하며 피도 눈물도 없는 캐릭터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버기는 탈옥 과정에서 레일리와 흰수염의 이름을 팔아 수많은 임펠다운의 죄수들을 자신의 수하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버기는 임펠다운에서 수많은 추종자들을 얻게 된 이후 사나이라면 나와 함께 꿈을 꾸지 않겠는가, 난 오늘 흰수염의 목을 따고 이 세상을 손에 넣겠다 라고 말한 뒤 흰수염을 쓰러뜨리고 세계 최강의 사나이가 되기 위하여 정상결전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정상결전에서 진짜로 흰수염을 만나게 되었고 흰수염을 보자마자 겁을 먹어서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눈치 없던 버기의 수하 중 한 명이 흰수염에게 선전포고를 하였고 버기는 어쩔 수 없이 흰수염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버기를 기억해냈고 버기의 수하들을 포섭하기 위하여 버기에게 동맹을 권유하였고 버기는 이를 수락하며 흰수염과 버기는 일시적으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버기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눈치를 보면서 돌아다녔고 결국 샹크스가 도착할 때까지 부상을 입지 않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도착하여 전쟁을 종결내고 검은 수염이 난입하여 주변이 어지러워지자 버기는 유유히 마린포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버기는 정상결전 이후 임펠다운의 수많은 죄수들을 거느리는 거대 세력으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루피가 잡은 반디월드를 버기가 잡아냈다고 거짓된 정보가 세계로 퍼져나갔고 버기는 순식간에 반디월드를 잡아낸 강자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는 버기의 이러한 강함을 인정하였고 버기에게 칠무회가 되라고 제안하였고 버기가 이를 수락하면서 버기는 칠무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칠무회가 된 기념으로 인터뷰를 하였고 그곳에서 나는 칠무회가 될 생각은 없었는데 세계정부에서 울며불며 부탁하였기에 칠무회가 되었다. 나의 진짜 목표는 사왕 아니 해적왕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버기의 이름이 전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세계정부에서는 칠무회 제도를 폐지하였고 버기는 순식간에 해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버기는 해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서커스 단장에 가까운 인물인데요. 버기의 해적단의 이름은 버기 해적단이 아닌 버기즈 딜리버리이며 모든 선원이 서커스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으며 서커스를 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기가 타고 다니는 배의 이름도 빅톱인데 빅톱은 서커스용 텐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버기의 칭호도 선장이 아니라 단장인 것을 보면 버기가 얼마나 서커스의 진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기가 이끄는 버기즈 딜리버리는 해적단의 규모만 놓고 보면 칠무회 중 최고라고 볼 수 있으며 세계정부나 사왕들조차도 버기는 무시할 있으나 버기즈 딜리버리의 세력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칠무회가 폐지되기 직전까지 버기는 해적 용병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버기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돈을 좋아하며 보물에 집착하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트블루의 도둑고양이라고 불리는 나미조차도 버기 앞에서는 탐욕으로는 한 수 접어야 할 만큼 버기는 돈과 보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버기는 캡틴 존의 보물을 털기 위하여 해군 부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결전에서는 샹크스에게 보물 지도를 받기 위하여 해군과 척을 지기도 하였으며 샹크스가 계약을 어기자 사왕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브르 카드에서는 버기의 취미가 보물 수집이라고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독자들은 버기가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작중 내에서도 버기의 수하들은 버기가 흰수염을 뛰어넘는 강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세계정부조차도 그의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버기가 최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버기 최강설의 근거는 전 로저 해적단의 선언이었다는 점, 세계정부의 부탁으로 칠무회에 등극했다는 점, 정상결전에서 미호크를 상대로 데미지를 입지 않았다는 점,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에게 인정받으며 스카우트를 당했다는 점, 차기 해적왕 루피를 수차례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점, 명왕 레일리가 그리워하는 남자라는 점, 루피의 밀짚모자를 훼손한 최초의 남자라는 점, 사왕 샹크스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할 수 있는 남자라는 점, 리더십과 지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 도플라밍고 로우 후지토라의 카운터라는 점, 반디월드를 죽였다고 세상에 알려진 점,
전성기 시절 흰수염과 맞붙어 부상조차 입지 않았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